자, 예, 포물치 운동 얘기 지금 계속 할게요. 근데 이제 포물치 운동에서 우리가 이제 좀 눈에 띄는 지점이 두 개가 있어요. 눈에 띄는 지점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지점은 여기죠. 최대 높이. 최대 높이가 좀 눈에 띄죠. 두 번째 지점은 처음 높이로 되돌아온 거. 이 두 지점이 눈에 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대 높이에 올라갔을 때 y좌표 ymax, 또 이제 최대 높이 도달 시간 tmax, 이런 것들을 이제 아, 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 최대 높이에 도달하면 속도가 0이다? 예, 정확히 말해서 1차원 운동일 때는 속도가 0이다. 맞는데 2차원 운동일 때는 속도의 y 성분이 0이다. x 성분은 0이 아니에요. 자, 최대 높이에 도달했을 때 y 성분이 0인 거지 x 성분은 0이 아니에요. vi 코사인 세타로 일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y좌표가 그, 어, ymax,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다음 이제 그 포물선의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tmax의 2배가 되면은 처음 높이로 되돌아오죠. 처음부터 되돌아오고, 이제 1차원이었으면 되돌았을 때의 속도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잖아요. 예, 예,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비스듬히 45도로 비스듬히 50도로 던졌다. 그럼 돌아올 때는 비스듬히 아래로 50도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 각도가 처음 각도하고 크기 같고 이제 절대값이 같고, 예,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 높이에서 속도의 y 성분이 0이 된다. 그 사실을 이용하면 최대 높이 도달 시간 G분의 VYI 공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VYI 대신에 VI 사인 세타 I 내가 볼 때는 보이죠. 예. VYI 대신에 VI 사인 세타에 대입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최대 높이 도달 시간 Tmax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 최대 높이는 처음 높이 YI 더하기 2지분의 VYI의 제곱. 근데 이제 역시 VYI 대신에 VI 사인스타에 대입해서 그거 전체의 제곱. 이렇게 최대 높이가 되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주로 최대 높이에 이제 어, 대해서 얘기했고, 자, 처음 높이로 되돌아오는 거, 최대 높이, 처음 높이로 되돌아오는 거. 자, 처음 1차원 운동에서는 이제 똑바로 위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아래로 떨어지죠. X좌표의 변화가 없죠. 근데 이건 포물체 운동의 경우에는 X좌표의 변화가 있죠. 이렇게 그 이만큼 X좌표 움직였죠. 이거를 수평 도달거리라고 합니다. Horizontal Range. 그래서 이제 기호로 이제 R로 많이 쓰는데,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앞 페이지에서 그 Y는 X의 제한 2차 함수. 그래서 이제 이 운동 경로가 포물선이다. 라는 거를 아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식에서, Y는 0이다. 라고 놓고 풀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가 두 개가 얻어져요. XI하고 한 개 더 얻어지는데, 그래서 둘의 차이가 바로 이 수평조절거리 R에 해당돼요. 그러나, 이렇게 푸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추천을 하느냐? 뭘 추천을 하냐면은, 이 포물체 운동의 경우, 이제 X방향으로는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속력, VXI라는 어떤 일정한 속력으로, 어, 운동을 하는데, 얼마만큼? 최대 높이 도달 시간에 2배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그래서 전 이렇게 계산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여기서 XI가 VI 코사인 스타 I고, Tmax가 VI 사인 스타 I니까, 정리하면은, G분의 2배의 VI의 제곱 사인 세타 I 코사인 세타 I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삼각함수에 배각공식 쓰면 2배의 사인 세타 I 코사인 세타 I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인 2세타 I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수평도달거리 공식이 되겠어요. 예, 좀 한 말 그대로 있는데, 처음 수평방향 처음 그 속력에다가 최대 높이 도달 시간의 2배 해서 이제 막판에 삼각함수에 백악공식까지 써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VI는 일정하고 세타 I만 이렇게 그 발사 각도만 이렇게 바꾼다고 할 때, 그러면 사인 2세타 I는 1, 그럼 세타 I 2세타 I는 90도, 세타 I가 45도일 때 수평도달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인 2세타 I하고 사인 180도 빼기, 그러니까 아니 다시 그러니까 사인 2파이하고 사인 180도 마이너스 2파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파이라는 각도로 발사했을 때하고 90도 마이너스 파이라는 각도로 발사했을 때 수평도달 거리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도일 때 수평도달 거리 최대가 된다. 뭐 공기저항 같은 거 없고,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들 잘 아는 편인데, 두 번째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도로 발사했다. 그러면은 60도로 발사했을 때하고 수평도달 거리 같습니다. 15도로 발사했다. 그러면 75도로 발사했을 때하고 수평도달 거리가 같아요. 그 이제 R값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R값은 뭐다? 처음 위치하고 같은 높이, 그치? 처음 높이와 같은 높이인 지점에 돌아오는 동안 수평방으로 이동한 거리예요. 수평도달 거리 R이. 그러니까 요 사실을 좀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포물체 운동의 이제 이론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로 연습을 해보셔야겠죠. 자, 멀리뛰기 선수가 20.0도의 각도로 11.0m/s로 이제 뛰어오른다. 질문 A, 수평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뛰는가? 예, 수평도달거리 R, VI의 제곱 사인 2세타 I, 이 삼각함수의 그 백악 공식을 얻었죠? 나는 그치. 그러면 11.0m/s의 제곱 사인 2배의 20.0도 나누기 중력가속도 이제 정확하게 하면 9.86m/s 스퀘어드. 자,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7.94m가 얻어집니다. 자, 다음 최대 높이를 구하시오. 최대 높이는 처음 높이 더하기 2지분의 VYI, 그러니까 그 VI 산스타 I, 그거 전체의 제곱.
자, 근데 처음 높이를 0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VI가 11.0m/s, 사인 20.0도, 전체의 최고 나누기 2배의 균형가스도 9.80 m/s 스퀘어드. 역시 계산기 두드려 보면 0.72m. 포물체 운동의 이제 주 공식을 아주 그냥 간단히 한번 숫자 한번 대입해보는 그런 어, 수준의 뭐 쉬운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이 되게 인기 있는 실험 중에 하나인데, 표적을 이제 포물체를 써가지고 뭐 화살과 같은 그런 걸 싸가지고 표적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포물체를 발사하는 것과 동시에 표적을 가만히 놓는데요. 자, 그러면 표적은 아래로 떨어질 테고, 포물체는 이렇게, 포물체, 그야말로 포물체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 조건이 맞으면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상식으로 봤을 때는 포물체를 쏘는 것과 동시에 표적을 떨어뜨린대요. 그러면은 좀 그걸 감안해서 조금 아래쪽을 그 표적이 있는 그 떨어지기 전 그 처음 위치보다 좀 아래쪽을 겨냥해서 쏴야 맞지 않을까 싶죠. 답부터 얘기하면 처음 위치에 대고 쏘면 돼요. 그래서 정말 뭐 그런 의식병 환자들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렇게 겨냥하고 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각도를 세타 i라고 놔요. 세타 i라고 놔요. 자, 그러면 우선 표적의 타겟 x좌표는 xt로 일정하고, y좌표는 원래는 이제 등가속도 2차원 운동이니까 yi 더하기 vyit ay 대신에 마이너스 g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g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데 yi를 지금 문제에서 d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만히 놨으니까 vy이가 0이에요. 그래서 d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이 되겠습니다. 표적의 x좌표, y좌표. 자, 다음은 이제 포물체, 프로젝타일. 그래서 포물체 x좌표, y좌표를 그려보면은, 처음 속력 VIP를 이제, 에다 코사인 치해서, 그럼 이게 VIP 코사인 세타 I. 이 값에다가 곱하기 시간 t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포물체 처음 위치는 원점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yi 더하기 vyit ay 대신에 마이너스 g,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gt제곱인데, 포물체 처음 위치를 원점으로 보자고 했잖아요. 자, 그럼 vy이가 남는데, vy이는 vip 사인 세타 i, 처음 속력에서 사인 곱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포물체의 x좌표와 y좌표를 얻었어요. 자, 그럼 이제 충돌을 하면은 x좌표끼리 같고 y좌표끼리 같아야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y좌표에서 얘하고
VIP 사인 세타 i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같은데, 그러면 어라라, 예, 작은 거 오변에서 2분의 1 GT 제곱이 지워져 버리죠. 그래서 이 표적과 포물체가 충돌하는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예, 뭐 그냥 뭐 지금 이대로 D는 VIP 사인 세타 IT 이게 얻어지죠. 자, 그거 하고 예, XP하고 XT가 같다. 그러니까 XT는 VIP 코사인 세타 IT. 예. 자, 얘하고 그럼 뭐 이를테면 뭐 얘를 1식이라고 그러고 얘를 2식이라고 해요. 이를테면 그래서 2식 나누기 1식을 해줘요. 그러면은 2식이 이제 분자로 들어가죠. D는 VIP 사인 스타의 T, 그 다음에 1식이 분모로 들어가죠. XT는 VIP 코사인 세타 i T. 자, 그러면은 VIP 지어지고 TT 지어지고 코사인분의 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탄젠트.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 i는 XT분의 D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이 되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좀 각도를 다른 각도로 발사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포물체를 쏘는 것과 동시에 표적이 이제 떨어진다. 그래서 좀 표적 아래쪽을 이렇게 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게 나왔죠. 예. 원래 표적이 있는 위치에도 대고 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물체를 발사하는 순간과 표적을 떨어뜨리는 순간이 동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시.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뭐 표적을 포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뜨린다든가 더 나중에 떨어뜨린다든가 또는 뭐 동시에 떨어뜨리더라도 뭐 표적을 가만히 떨어뜨리지 않고 뭐 아래로 던진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럴 수가 없겠죠. 동시에 표적을 가만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표적이 처음 위치에도 대고 쏘면은 된다 이거예요. 명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방금 얻은 결론에 따르면 그 결과에는 포물체의 속력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포물체가 빠르면 이렇게 위에서 빠를수록 지상으로부터 위에서 맞고요. 포물체가 느리면 만일에 이게 그 지상이 막혀 있다. 그런 게 없다면 지하에 아니 막혀 있지 않다. 그러면은 지하에서도 충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실험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험실에서 표적과 포물체가 충돌하는 거를 관찰을 하려면 그러니까 실험실에는 제약이 있죠. 무슨 제약? 유유 제약. 유유 아니고 그 실험실은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포물체의 속력이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요 지상 바닥에서나마 충돌하는 이 정도의 속력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느리면은 우리 실험실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실험실이 아니고 뭐 바닥이 뚫려 있는 막혀 있지 않은 그런 데서는 이제 바닥보다 더 아래에서 충돌하는 걸 충돌이 일어나겠지만, 자, 그래서 실험실에서 보기 위한, 그러니까 바닥에서 충돌하기 위한 최소 속력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구할까? 되게 예전엔 좀 복잡하게 구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어느 날 영감이 떠올라서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포물체가 그 최대 높이 지나서 처음 높이로 되돌아오죠. 자, 그 시간 동안 표적은 가만히 떨어지죠. 그래서 둘이 같으면 딱 지상에서 가까스로 충돌하겠죠. 자, 그러면 포물체 처음 높이 제도될 시간은 G분의 2배의, 그러니까 그 최대 높이 돌 시간의 2배, 그러니까 G분의 VYI, 그러니까 VIP 사인 세타 I. 그 다음에 표적의 자유낙하 시간은 이거는 이제 엄밀히는 이제 YF는 YI 더하기 VYIT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인데 바닥에 도달했으니까 YF가 빵이고 YI는 T고 얘는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그래서 T는 루트 G분의 ED, 이게 바로 표적의 자유낙하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따라서 VIP 사인 세타 I는 루트 2분의 GD. 이게 바로 표적이 이제 표적과 포물체가 지상에서 충돌하기 위한 포물체의 최소 속력 조건이에요. 이게 바로. 이거보다는 빨라야 돼요. 이거보다 느려도 바닥이 막혀있지 않다면, 뭐 볼 수 있지만, 바닥이 막혀있다면, 딱 최소한 바닥에서 충돌하려면, 루트 2분의 7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예제 살짝, 요 예제, 여기저기, 뭐, 그 실험으로 이제 상당히 좀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재미없게 설명한 것 같아. 자, 우리 포물체 운동 문제 한 개만 더 풀어봅시다. 자, 건물 옥상에서 30.0도 각도로 20.0m/s의 처음 속력으로 던졌다. 그래서 이제 건물 옥상이 이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45.0m 되는 주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그 던진 지점을 원점으로 많이 잡아요. 그래서 이 돌이 지표면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처음 위치를 0m로 잡고 지표면에 도달했다면은 이 건물의 높이가 45.0m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45.0m, 건물 옥상으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45.0m, 이게 그 나중 y좌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질문 A, 지표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요. 이거는 처음 높이 제도될 시간이 아니에요. 좀 그림이 썩 안 좋은 편인데 지금 이렇게 말고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예. 여기 도달하는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을 자꾸 이쪽으로 구하는데 여기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처음 높이 제도될 시간이고 얘를 구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y좌표가
2차 함수 VYI 대신에 VI sin 스타일 T AY 대신에 마이너스 G. 자, 그럼 여기서 YF가 마이너스 45.0, YI는 빵, VI가 20.0, 사인 30.0도, T, 다음 중력가속도는 9.80, T제곱. 이러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얻어지죠. 천상 이제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풀어보면은 4.22초하고 마이너스 2.10초가 나와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4.22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질문 B. 그때의 속력을 구하래요. 시간을 알았으니까 이제 VXF는 이제 VXY, VI 코사인 세타 I와 같죠. 그러니까 20.0, 코사인 30.0도. 그래서 17.3 m/s. 자, 다음 VYF는 VYI, 그러니까 VI sin 세타 I 마이너스 GT. 그러면 이제 20.0 sin 30.0도 마이너스 중력가속도 9.80, 시간은 질문 A에서 구한 4.2초.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31.3 m/s. 자, 근데 속력이라고 하면 속도 벡터의 크기니까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35.8 m/s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제 4.4는 그냥 포물체 운동, 뭐 이것도 이제 어떤 기본 공식들 연습해 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포물체 운동 준비한 문제까지 다 보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젠 다른 종류의 운동인 등석 원운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등석 원운동은 이렇게 그 반지름이 R인 그 원궤도를 일정한 속력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간 TI일 때 위치 벡터가 RI 벡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원궤도의 중심을 원점으로 잡았죠. 자, 그 다음에 나중 시간 TF일 때 위치 벡터를 RF 벡터로 하자 이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거를 꼬리로 하고 나중 거를 머리로 하면 그 변이 벡터가 델타 R 벡터. 그래서 얘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이 얻어져요. 왜냐면 RI 벡터하고 RF 벡터는 그 원궤도의 반지름 R하고 크기가 같을 테니까 이런. 그래서 그 사이각은 델타 세타.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얻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벡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순간 속도 벡터는 운동 경로에 접하는 방향이죠. 이게 처음 속도 벡터, 운동 경로에 접하는 방향, 이게 나중 속도 벡터. 그래서 이제 이 속도 벡터를 이제 좀 한적한 곳으로 평행이동 시켜요. 벡터는 자유롭게 평행이동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때 처음 속도 벡터하고 나중 속도 벡터도 크기가 같죠. 그래서 두 벡터가 지금 꼬리가 일치하게 낮고 이랬을 때 역시 처음 것을 꼬리로 하고 나중 것을 머리로 하는 게 이제 델타 V 벡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형성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사이각은 델타 세타. 그러면 두 이등변 삼각형은 닮은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닮으면은 닮은 비, 그러니까 서로 대응되는 거. 그래서
V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V는 VI나 VF가 V고 VI에 대응되는 게 RI나 RF 즉 반지름 R이고 그 다음 이제 델타 V에 대응되는 게 변이 벡터의 크기 델타 R이란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델타 V는 R분의 V 델타 R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T로 나눠주고 극한을 이제 그러니까 델타 T로 나눠주면은 델타 T로 이제 양변을 나눠줬죠. 그럼 이게 바로 평균 가속도 벡터예요. 그 다음 이제 극한을 취해요. 극한을 취하면은 평균 그러니까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평균 가속도는 순간 가속도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R 여기서 이제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이건 순간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V가 돼요. V. 그 V가 두 개네요. 그래서 순간 가속도의 크기가 R분의 V 제곱이다. 알코. 그러고 보니 좀 그런 얘기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등속 원운동에서는 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거지 방향은 일정하지 않죠. 그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속도는 벡터예요. 크기와 방향을 갖는.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0이 아니고 있겠죠. 그래서 그 크기를 구한 거죠. R분의 V제곱. 그리고 방향이 제일 애매한데 얘가 이렇게 되고 이거를 편이동 시키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궤도의 중심을 향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방향은. 그래서 원의 중심을 향한다. 그러면은 입자경로는 수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특히 원의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구심가속도 그래서 센트리피털 액셀러레이션 그래서 센트리피털의 C를 따서 AC로 이제 많이들 써요. AC로 이렇게 많이들 씁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뭐 무난할 텐데 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가 있어요. 주기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이니까 한 바퀴는 2πR이고 그걸 속력 V로 나누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네. 주기가 T V분의 2πR 그럼 얘를 대입을 해주면은 구심가속도 공식이 V는 T분의 2πR V는 T분의 2πR 대입해주면은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R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구심가속도 공식으로 주기를 이용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바로 다음 예제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죠. 그때 구심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구심가속도 공식이 R분의 V제곱인데 R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러면 1.5 곱하기 억이면 10의 8승이고 킬로면 3승이니까 10의 11승 미터 속력은 이건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는 알지만 잘났어. 초속 30m 정도 되거든요. 지구의 공전속도가. 근데 이거 일반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 치면은 R분의 V제곱 공식을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T제곱분의 4파이제곱 R. T는 알죠. 1년 걸리잖아요. 근데 1년이 근사적으로 8 곱하기 10의 7세컨드 정도 됩니다. 나만 많이 써.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 근사적으로 4파이 제곱 R 대신에 1.5 곱하기 10의 11승 주기 대신에 파이 곱하기 10의 7승 세컨드
전체의 제곱. 그럼 파이 제곱 지어지고 4 곱하기 1.5는 6이고 10의 11승 빼기 10의 14승.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드. 자, 이게 바로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생기는 구심 가속도의 크기예요. 뭐 근사적으로 구했는데 실제 값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값이 작죠.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주선 지구에 탑승하고 있는 우리 승객들 아주 편안하게 만일 가속도 컸더라면은 굉장히 공전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을 텐데 가속도 너무 작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잘 못 느껴요. 지구의 공전을. 지구가 태양주에 공전하는 걸. 자, 다음 질문 B. 각속력을 구하래요. 각속력은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건 어떤 시간분의 거리, 각속력은 시간분의 각이에요. 그래서 기호로 오메가로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한 바퀴가 2파이 레디안, 한 바퀴 도는 걸리는 시간이 주기. 그럼 이것도 근사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주기가 파이 곱하기 10의 7수 세컨드 분의 2파이. 그러면은 파이 지어져가지고 각속력이 약 근사적으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2파이가 평면각이에요. 그래서 원래 단위 안 써도 되지만 불편하니까 레디언.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세컨드. 그래서 각속력의 단위가 레디언 퍼 세컨드입니다. 네, 그래서 구심가속도 공식으로 R분의 V제곱만 아는 것보다는 주기까지 이용해서 대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식으로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좀 더 든든하겠죠.